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오늘 좀 떼주실까요? 네, 우리는 뭐 주식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네. 뭐 답은 정해져 있는데 뭐 주식이 도박일까 아닐까 이렇게 주위에서 논쟁한 적 없나요? 있죠. 실제로 제 아주 친한 친구는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한테 너 도박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그래요. 제 친구도 그랬었는데 왜 주식을 하냐? 그럼 도박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발끈하게 되기도 하는데. 네, 발끈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도박은 돈을 거는 건 다 똑같다. 네네. 근데 도박은 불확실성, 우연성에다가 너는 베팅하는 거 아니냐? 그게 뭐 근거도 없고 사실. 실체도 없지 않냐? 그냥 어떻게 감이죠. 네, 감이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은 그게 아니다. 네, 실체가 있고 내가 분석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에 의해서 뭐 확률과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들 나오고. 저는 심지어 그럽니다. 종합 예술이야. 아하, 종합예술. 통계를 활용해서 예. 그리고 인문학적인 사고와 그다음에 이과적인 머리를 갖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보니까 통합인가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예술성을 갖고 네. 기술적으로 사는 거는 가능한데 뭐 매도하는 거는 나중에 결과 보면 그게 예술이다 이런 게 또 나오니까 그렇죠. 또 얻어지는 그런 이 취하는 수익은 나중에 또 즐거움, 오락 이러니까 모든 게 들어가는 거다.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국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 아닌가요? 이거 도박 아니다. 네. 그냥 단지 뭐 그렇게 되겠지라는 우연에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통계적인 투자다 이렇게 아하. 보는 거고 마음 심리적인 거를 갖고 하는 그리고 갬블의 속성도 응용하는 거죠. 네네네. 갬블은 아니지만 갬블의 속성 우리 아까 뭐 인문학적인 속성 뭐 다 갖다 그걸 갖고 내가 통계를 하고 분석하고 해서 하는 두뇌 게임이다. 그리고 심리를 활용한 두뇌 게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통계, 확률 이 키워드를 초점을 맞춰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신가요? 네, 이건 이제 뭐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고 네. 참고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재밌게 이제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땐 그래요. 전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네. 야구가 보면은 야구를 잘 모르셔도 저는 잘 모르긴 합니다. 네. 야구를 뭐 잘하는 사람 하면 다 4번 타자, 뭐 3번 타자 이렇게 네네. 알잖아요. 그렇죠. 또 옛날에 홈런을 많이 치면 좋은 타자, 또 안타를 많이 치면 좋은 타자.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할, 푼, 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할 타자가 좋다. 예, 2할 예. 7푼 타자는 별로다. 이렇게 했죠. 네네. 근데 이제 현대야구가 되게 좀 영화로도 이제 나오고 그랬지만 그 머니볼이라고. 네. 하지만 이 현대야구가 통계, 야구도 전 좋아하니까 야구도 통계예요. 하긴 예. 스포츠 가운데서 저는 스포츠 중에서 구기 종목을 많이 보진 않지만 네. 유난히 어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야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야구 보면은 이제 선수를 평가해서 연봉을 주기 때문에 프로야구는 네. 그래서 그 선수가 뭐 타율만 좋다, 홈런을 많이 친다 이래서 준 게 아니라 2할 7푼 3할 타자가 이렇게 있어도 네. 2할 7푼 타자가 뭐 안타가 똑같이 100개를 쳤어도 2할 7푼 타자 얘는 뭐 타점이 한 80개, 그 홈런은 30개 쳤는데 타점이 50개면 영양가 없다. 이런 게 있어요. 다 구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뭐 재밌게 표현하자면 내가 실내의 야구장, 그러니까 돔에서 했을 때 잘 나오는 애, 예. 그리고 야외 가도 잘 나오고 실내에서도 잘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뭐 파크 팩터에 의해서 통계를 해서 뭐 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야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만큼 어려운 통계, 그 두뇌 싸움인데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OPS라는 게 있습니다. OPS요? 타율이 아니라 출루율, 살아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장타율, 그거를 합친 거를 OPS라고 하는데, 그래서 OPS가 높은 선수를 좀 연봉을 잘 주는, 그리고 또 선수의 그 지금 OPS 플러스 뭐 이런저런 수치들을 합쳐서 WAR이라고 해서 이제 숫자를 매겨요. 그래서 뭐 예. WAR이 그 이제 승리 기여도, 대체 선수 뭐 승리 기여도라는 건데, 뭐 3.5다. 유창호 선수는 3.5다. 네.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5.0이 나온다. 엘리트급 선수로 갈 수 있고 어허허. 7, 8이 나오면은 네. 뭐 우리나라 최근에 은퇴한 최고의 선수였던 이대호 선수 같은 네. 뭐 그런 분들은 뭐 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화해서 그 선수를 평가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한 선수에 대해서 그 선수의 과거 기록을 이렇게 통계
확률적으로 얼마나 뭐 출루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매겨서 종합 점수까지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야구 얘기는 그만하고 네. 이렇게 주식도 어떻게 보면 어허. 우리가 주식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재밌어 할 내용들인데 내가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네. 내가 좋아하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종목들이 테마주 그냥 실적주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다 보면은 주식의 차트들이 움직이는 거는 다 특성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야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루율은 그러니까 살아나가는 거는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랑 결합을 시키고 또 멀리 치는 홈런이든 2루타든 이런 거 치는 건 장타율을 수익의 범위 아하. 10% 20% 요거 바로 이해됩니다. 네. 뭐 오늘 상한가 네. 쳤으면 바로 그렇죠. 만루 홈런인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소개한다 얘기 아니라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내가 이제 종목들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수를 볼 때 이거는 이 선수는 WAL이 몇인데 OPS가 얼마네? 이것처럼 종목들도 이거 삼성전자 이거 OPS가 9 이상이고 WAR은 한 10일 정도 되겠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을 대충 자기 스스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 좀 야구 이제 준비하는 시즌이고 WBC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 얘기 나오면서 좀 욱한 예.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도박이냐 그리고 이게 과연 도박이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요 소재를 한번 가져온 거죠. 아니, 아까 준비하신 도표 중에 그것도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네. 그 상승 확률 높은 네. 종목의 특징하면서 선수 네. 역량과 비교된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살펴볼 수 일단은 있을까요? 네. 확률 높은 기준의 유형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차트들을 보면서 많이들 예.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여기 이 시간대 배워야 산다에 나와서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살아나갈 확률이 좋아야 되잖아요. 생존 확률. 네. 그러면 이평선이 항상 우상향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우선된 그런 유형인지, 그래서 이평선이 우상향이냐, 거래량이 점증되고 있느냐, 그리고 수급 주체, 외국이나 기관들이 진입이 되느냐, 이런 기술적 분석이 우선된 형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기업 기본의 재무, 이런 최근의 실적 위주,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은 유형을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하드웨어가 좋은 그런 것처럼 기업이 어느 정도 튼튼하냐. 대기업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대형주들 네.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 그래서 테마 이슈에 연결된 그냥 반짝 스타냐. 항상 야구도 보면 4월에 봄에만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 효과 내는 그런 선수도 있는데 봄에만 꼭 4할 치고 5할 치다가 가을 가면 결국 2할 오픈되는 선수 있는데 네. 그것처럼 테마에 민감한 그런 종목이냐를 이제 좀 유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요거는 이제 좀 재밌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제 종목의 흐름 사례를 좀 몇 개를 봤어요. 이게 예. 뭐냐면 제가 오전에 이제 종목을 추천하고 우리 또 여기서도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갖고 저는 제 기준을 갖고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한 55개 정도를 제가 올해 토마토 방송에서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봤습니까? 네. 근데 3% 이상 올라간 게 이 예. 중에 한 80% 정도 45개입니다. 네. 네. 그리고 5% 이상 좀 기분 좋아지려고 한 게 42개예요. 어허. 네, 70%가 넘죠. 예. 그리고 10% 이상 두 자리 숫자가 나온 게 절반, 28개더라고요. 절반이 네, 넘어요. 한 50%, 60%도 예. 있고 그런데 제 자랑 같지만 이거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 이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10% 이상이 28개예요. 그냥 단순하게 곱하면 한 300% 가까운 수익률이고 3%짜리를 합치면은 130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보통 높은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잘 보면 이 주식이라는 게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까 야구장 얘기한 것처럼 환경이 다르고 기간이 다르면 심리적인 것도 좀 달라져요. 예.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걸 보면은 제가 꼭 잘 추천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본인들이 하다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욕심을 좀 더 부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근데
예, 5% 정도에다 딱 맞추면은 적당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이 도표를 마지막 걸 한번 잘 보면 네. 생존 확률, 뭐 선구안 판단력, 파워, 기본적인 거 이런 체력 이런 것처럼 주식에서도 거래량, 이평선 우상향, 수급 이슈, 실적들이 기반돼서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초심자분들 그 가르칠 때는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치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 제일 쉽게만 예. 말씀드리면 돈이 몰리는 종목. 네. 추세가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힘이 있는 세력이 들어왔는지 수급 예. 외국인 기관.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지. 그리고 당연한 기본을 지키고 있는 그런 건지. 그리고 결국을 보면은요. 예, 결국 마지막으로는 네. 자, 마지막에는 결국 심리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마지막 표에서 종목 선정 후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당연한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보면. 네. 네, 결국 아무리 이런 통계를 활용을 한 분석을 해도 때로는 우리가 갬블러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배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물러섰다가 또 다시 네. 도전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대응을 갖고 적당히 잘 대응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오늘의 목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있어서 확률적인 접근에 대한 관점 이렇게 살펴드렸으니까요. 챙겨 두시길 바라고요.